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금융과 인원 접종을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데이업 멘토 권혁철입니다. 오늘은 DGB 금융지주라는 기업 리뷰해 보도록 할 텐데요. DGB 금융지주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금융지주사로 여러 종속회사를 거느리고 있는 회사이죠. 저는 그 중에서 이 하이투자증권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당연하게도 하이투자증권의 매출이 DGB 금융지주에 잡히고 있으니까 하이투자증권의 모멘텀도 무시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사실 하이투자증권은 증권사이다 보니까 당연하게도 투자자들이 HTS나 MTS 사용으로 투자자들의 주식 매매 수수료가 매출로 잡히겠죠. 내년부터는 주식 거래 시간이 늘어난다라고 하는데요. 이 주식 거래 시간이 늘어나면서 매매 수수료 매출이 늘어날 가능성, 이 부분 함께 기사로 보도록 할 텐데 같이 한번 확인해 보면서 천천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저희 데이업 채널에 오시면 모든 종목들을 커버해드리고 있으니까 찾아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 제 영상도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서 댓글로 궁금하신 것들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DGB 금융지주 바로 보도록 할게요. 일단 DGB 금융지주는 금융지주사로 여러 종속회사를 좀 거느리고 있죠. 뭐 증권업, 보험업, 은행업 등등 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주목하고 있는 것은 여기 하이투자증권입니다. 오늘 이 업무에 대해서만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렇다면 사실 대부분 증권사들도 마찬가지로 당연하게 위탁 매매 형태인 이 HTS, MTS를 통해서 이용자들에게 매매 수수료를 받으면서 그 수수료가 매출에 잡힐 텐데요. 그렇다면 이런 HTS나 MTS를 통한 이용자 수 증가가 되거나 지수가 좋아지면서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 증가가 되어야 수수료 매출이 오르겠죠. 그렇다면 이용자 수 증가 가능성이 있는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여러분들도 보신 적이 계시겠지만 같이 한번 뉴스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내년부터 주식 거래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시간이 늘어난다라고 하는데요. 올해 연말 모의 거래 시작 이후에 내년 1분기부터 시행을 한다라고 한답니다. 사실 현재는 KRX, 즉 한국거래소 체제 하에서 주식 거래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국내 최초로 이 대체 거래소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이 대체 거래소 같은 경우 한국 거래소보다 더 낮은 수수료를 제공을 하겠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대체 거래소 같은 경우는 이미 금융 선진국인 미국, 영국, 그리고 일본까지 활성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 한국도 이 대체 거래소가 생기면서 한국 거래소의 독점 체제 구조가 깨지게 되었고, 이제는 한국 거래소와 대체 거래소 간의 경쟁이 시작이 되겠죠. 그렇다면은 투자자들은 이제는 저렴한 수수료나 유리한 매매 체결 방식 등을 고려하면서 선택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예를 들자면 매매 체결 방식 같은 경우 매도와 매수의 중간 가격이 중간가 호가가 도입이 된다라고 한답니다. 이 중간가 호가 같은 경우 매도 호가의 가장 낮은 가격과 매수 호가의 가장 높은 가격의 중간 가격에 주문이 체결되도록 하는 방식인데요. 이 호가를 세분화시키면서 한국 거래소와의 차별점을 두겠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대체 거래소를 통해서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종목 중 약 700여 종목을 오후 8시까지 주식 투자를 할 수 있게 한다는데요. 그렇다면은 투자자들은 퇴근 이후에도 주식 투자를 할 수가 있게 되면서 기존 투자자들은 물론 시간이 부족해서 주식 투자를 못했던 분들이 이제는 퇴근 이후에 주식 투자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다면 이 분들이 신규 이용자가 될 가능성이 높을 텐데요. 이 주식 투자 이용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다면 증권사들 모두 이 HTS나 MTS 이용자 수 증가와 주식 거래에 대한 수수료 매출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대체 거래소는 향후에는 장마감 시간을 더욱더 확대하면서 최종적으로는 새벽까지 거래가 가능하도록 만들겠다라는 건데요. 심지어 ETF나 이 토큰 증권도 상장 계획 중에 있죠. 그렇다면 앞으로 이용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테고, 이때 증권사 주식 매매 수수료 매출도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죠.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체크해봐야 하는 이슈인 것 같은데요. 사실 투자자들은 이 대체 거래소를 이용을 할 수 있으려면 또 어떤 것을 또 가입을 해야 되고, 계좌를 신설해야 되고, 뭐 설치해야 되고 하는 귀찮음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을 좀 예견을 했었는지 대체 거래소에서는 투자자들이
이 기존에 이용하던 증권사의 HTS나 MTS를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면서 별도의 추가적인 조치를 할 필요성이 없고 그리고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의 증권사들은 이용자들의 매매 수수료가 매출에 잡히고 있기 때문에 기존 이용자뿐만 아니라 신규 이용자 수가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내년부터 증권사들의 매출 상승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겠고 그리고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대체거래소가 어떤 점이 단점이고 어떤 점이 장점인지 정확하게 모른다는 점과 그리고 모의거래 이후에 나오게 될 문제점이 있을 가능성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계속 체크해야 될 이슈인 것 같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DGB 금융지주는 이 하이투자 증권을 자회사로 두고 있어서 이 하이투자 증권의 매출도 잡히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하이투자 증권의 이용자 수가 증가해야겠죠. 그래서 증권거래가 밤 8시까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새벽까지 가능해진다는 점을 이용한 이용자 수가 실제로 증가되는지 지켜보는 것이 상당한 중요 투자 포인트 중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차트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DGB 금융지주 같은 경우 금융 테마 형성과 호실적 기대감이 모멘텀을 가지면서 주가 변동성을 좀 나타냈었는데요. 최근에는 이 2월쯤에 기업 밸류업 정책 이슈로 상당한 상승을 이끌어냈었죠. 그런데 사실 이번 4월 달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를 했었죠. 그리고 야당이 승리를 하면서 기업 밸류업 정책에 좀 제동이 걸릴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주가의 흐름도 좀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지켜보면서 지속적으로 체크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지라인 같은 경우 제가 미리 선을 좀 그어놨었는데 이제 1분기 실적 발표가 좀 얼마 남지가 않았죠. 그래서 1분기 양호한 실적 전망을 바탕으로 이 부분에서 좀 지지를 받고 상승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 만약에 이탈 시에는 리스크적인 관리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업 밸류업 정책이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시행이 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만약 기업 밸류업 정책이 시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현재 저평가를 받고 있는 금융, 즉 증권, 은행, 보험이 테마를 형성하면서 다시금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는지도 함께 지켜봐야 되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내용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리고 말씀드린 내용과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견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하여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지금까지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